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뷰웍스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8월 29일이고요. 저와 같이 뷰웍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뷰웍스의 종속회사는 8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2개, 미국에는 2개, 중국에 하나, 대만 하나, 터키 하나, 독일 하나 이렇게 총 합쳐서 8개의 기업을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대표, 그러니까 최대 지분자죠. 김우식님, 그러니까 김우식 대표님이 계시고요. 김우식 대표 같은 경우는 14.5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경열 외, 그러니까 약간 특수관계, 그러니까 임원, 친인척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3.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9.98% 가지고 있고요. 템플턴 자산운용사가 5.94%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피델리티, 템플턴 이렇게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투자하는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모델입니다. 엑스레이 디텍터가 주 포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냐,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그리고 엑스레이 디텍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요, X선을 생성을 하고요. 디텍터는 X선을 촬영된 채널을 영상화시켜 의사가 쉽게 판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방식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GR, 그리고 디지털은 CR, 그리고 디지털 DR.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DR입니다. DR이 뭐냐? 아날로그 필름은 작업자가 필름을 전달을 해서 필름을 현상해서 아날로그 영상으로 줘야 되고요. CR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IP를 전달하면 리더기로 영상 획득하고 디지털 영상인데요. DR로 넘어가면 바로 디지털 영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 리더기, 필름 현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시간에 대한 절약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뷰웍스에서 하는 거는 FPD 방식 중에 FPD는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간접 방식의 이 디텍터를 이제 개발해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여러 가지인데요. 정지용 디텍터입니다. 이거는 흉부와 다리 촬영에 사용이 됩니다. 정형외과와 내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흉부 촬영할 때 보는 디텍터라 자주 마주치는 디텍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촬영, 즉 동영상 디텍터가 있는데요. 구강이랑 신경 촬영에 사용이 되는데요. 치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활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디텍터, 이건 저희가 접하기 쉽지 않은 건데요. 제품 훼손하지 않고 내부 검사, 즉 어떻게 보면 공항 검색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데는 공항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용 카메라, 인간의 인지 및 판단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주고요. 단순 측정, 영상 처리, 해석, 판단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데요. OLED, 2차 전지, PCB 부품, 반도체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맘모그래피, Vmix M, 인비보 시스템 이러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뷰웍스의 사업 영역은 보시면 밑에 이런 표로 되어 있습니다. RF 테이블 디텍터는 유방암 촬영 때 사용되는데요. BSX 시리즈라 슬림팩 2 이렇게 있고요. FPDR 디텍터는 환자 흉부 촬영인데요. 비빅스 S가 이제 주요 상표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디텍터 같은 경우 환자 구강 촬영인데요. 비빅스 D. 그리고 산업용 디텍터는요. 가스파이프 송유관 검수할 때 사용하는데 비빅스 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인비보 이미징은 소동물 실험용, 작은 동물의 실험용에 사용되는데 비스큐 인 비보 라고,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을 보면요. 디스플레이 검사, VT, VTC라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 주요 상표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상향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약간의 굴곡은 있긴 하지만 이제 위로 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6년, 17년대 보면요.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 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반기는 영업이익이 13.6%로 16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13%로 153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 1176억으로 꽤 높은 매출.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2021년에는 매출액이 1931억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반기로 곱하기 1을 했을 때 2000억이 넘지 않을까. 꽤 높은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0억이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역대급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일단 어려운 이미징 솔루션,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뢰형 이미징 솔루션은 매출의 64.9%, 72.6%, 꽤 높은 50% 이상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즉 산업용 카메라는 35.1%, 거의 30에서 40% 사이 정도 차지를 하는데 작년에는 27.4% 정도를 매출을 차지를 했네요. 그래서 어뢰형 이미징 솔루션의 가장 매출을 차지하는 게 정지 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그리고 산업용은 딱 하나죠. 산업용 카메라. 그래서 정지 영상은 39.1%, 산업용 카메라는 35.1%, 두 개 도합 합쳐도 거의 70% 넘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영상 엑스레이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 매출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수출 내수, 지역별 매출 비중, 가동률을 봤을 때 일단은 뷰옥스는요. 이제 수출의 비중이 꽤 높다. 76%, 21년에도 76%, 그리고 20년에 80%꽤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어뢰형 이미징 솔루션과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을 봤을 때 엑스레이 디텍터는 96.7%로 거의 풀캐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루스코프 같은 경우 58.1%로 좀 널널하게 사용이 된다, 공장이. 그리고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산업용 카메라죠. 98.5%에 꽤 풀캐파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유럽, 일본, 중국, 기타, 그 중에 유럽의 매출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는 대만, 중앙아시아 이렇게 보이고요.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14년과 22년을 비교했을 때 253.6%를 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는 것이 기계 장치인데요. 637.2% 늘었다는 것은. 근데 토지도 294.2%, 건물도 193.2%, 차량 운반구 232.3%, 공기구 비품 160.4%, 그리고 아까 공장의 풀캐파로 인해서 건설 중인 자산도 있는 거 봤을 때 뷰옥스는 꾸준하게 연구개발비도 투자하지만 유형자산에도 투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빼면요 273억 금융자산이 많다는 거고요. 이러한 대출은 총 이제 지금까지 260억 정도 받았는데요. 260억에 대한 연 이자가 대략 8억 정도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30.03%,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안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국내는 이제 19년 1031억에서 24년 1112억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 엑스레이 디텍터 글로벌 시장금은요 19년 25.5억 달러에서 27년 36.3억 달러로 연평균 4.89%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경쟁사 재무 비교를 봤을 때 뷰옥스, 바텍, 레이언스, 디알텍인데요. 그 중에 바텍의 매출이 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텍 같은 경우는 구강, 디지털 엑스레이 및 CT용 제너레이터를 개발하는데 글로벌 1위 구강 엑스레이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언스 같은 FPD, CMOS 디텍터와 IO 센서, 이미지 센서죠, 제조를 하는데요. 15년 이후 연평균 12.7% 성장하는 회사로 보고요. 디알텍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 간접, 직접 디텍터 둘 다 제조를 합니다. 간접이 약 6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산업용 카메라 글로벌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 110억 달러인데요. 2026년 155억 달러로 연평균 7%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주요 경쟁사 재무 비교 산업용 디텍터에서 봤을 때 자비스와 뷰옥스를 봤을 때 뷰옥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품질 검사와 검수의 필요성이 증대를 한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마이크로 LED에 대한 수요 증가인데요. 이거에 대한 품질 검사와 검수에 사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경제 발전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서 치과 의료 서비스가 관심이 증대됩니다. 보시면은 이 차트가 거의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에서 2021년 이제 봤을 때 임플란트는 28%, 교정은 16%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는 레이와 합작을 하는데요. 무슨 하면 뷰웍스는 디텍터 센서를 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라는 업체는요 시가총액 3,300억이고요.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이제 이 회사의 디텍터 센서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산업용 디텍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디텍터는 19년 34억에서 21년 124억으로 연평균 54% 증가를 보이는데요. 비파괴 시장이라 보면 되는 거죠. 2021년에 6월 14일 기사인데 송영한 안전관리법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오는 15일날 공포를 되고 12월 16일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14일날 밝혔는데요. 6월 14일 기사입니다. 2021년. 그동안 길이가 1344km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정기 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 조사 및 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 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 안전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갈게 보이기 때문에 뷰옥스가 먹을 거리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공항 보안 검색 때도 역시 먹을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병리화인데요. 소동물용 인비보 이미징 장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분자 수준의 미약한 형광, 발광 신호를 안정적으로 검출하고 정량하는 기술인데요. 세포 미세 신호까지 검출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큐 인 비보 아트 제품용 G-렛 같은 실험용 동물 세포의 양리학적 반응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장비고요. 이것이 원래 외산 제품이 시장을 독점을 했는데 또 국내 최초로 국산을 한다고 합니다. 국산을 했고요. 이것을 출시를 합니다. 모던 밸류에 대해서 이제 경영차별에 대한 지분 투자를 17.3%를 했는데요. 모던 밸류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라만 분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 지질, 핵산, 단백질 등의 구성 물질을 신속하게 측정하는 건데요. 모던 밸류와 뷰옥스가 합작해서 2022년 슬라이드 스캐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출시가 된다면은 이제 폐혈증 진단 장비를 런칭할 계획인데요. 이 폐혈증 진단 장비를 런칭하면 이제 국내 최초로 타이틀을 획득을 합니다. 근데 일단 슬라이드 스캐너는 뭐냐면은 바로 이건데요. 환자의 검제를 채취해서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분석하는 제품인데 이것이 올해 말을 목표로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연구개발입니다. 꽤 높은 10%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요. 이번 2분기 만에 7.92%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남은 2분기 동안 연구개발비를 10% 넘게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은 주의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 분야로 확장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가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지 영상, 블루스코프,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전부 이제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용, 치과용, 동물용, 산업용 디텍터 등등 이 파일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이게 제일 이제 이 레인지 TRF 환율입니다. 바로 이게 주가를 누르고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인지 TRF는 뭐냐면 환율 하락에는 이익의 한도, 이익이 한정되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무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한 원달러 환율이 1344원인데요. 계약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2원 5원이잖아요. 1152.5원이잖아요. 이거보다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요. 뷰옥스는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1152.5원보다 넘어간다. 그러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1343원보다 낮은 환율 계약은요. 총 합쳐서 928억치 정도의 계약이 1343원보다 전부 낮은 환율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적자 89억, 2분기까지 89억에 대한 이제 적자를 기록해 놨고요. 안타깝게 최근에 5월 10일 날 또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1348원에 이제 89억 정도, 그리고 이제 1346억에 114억 정도 맺어놨는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적적으로 손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반응에 주가가 눌림목이 있는 게 바로 이 영향이, 아무리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말 잘 나오더라도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분야인데 근데 시장 분위기는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눌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의 세 번째로 특허 패소입니다. 엔비전과 뷰옥스가 특허 분쟁에서 이제 엔비전이 이겼습니다. 즉 뷰옥스가 이 특허 분쟁에서 졌다는 거죠. 뷰옥스는 2019년 엔비전이 한국 등 주요국에 특허 등록한 하이브리드 TDI 라인 스캔 이미징 센서 기술을 침해했다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뷰옥스는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뷰옥스가 엔비전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 세 번째고요.
그래서 현재 뷰옥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대략 만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만 개였는데 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고점 74,000에서 쭉 빠졌습니다. 그럼 OVB 차트가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OVB는 큰 고래 매집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만 원대 그 정도의 주가는 아니지만 고래가 그만큼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간이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 보유가 30% 정도 이상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환율에 대한 눌림목을 기억한다면은, 이게 마음에 든다면 그 환율의 시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그 타이밍을 보고 누적적으로 이제 매집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단 시가총액이 4,086억이고 퍼가 12.1입니다. 그리고 2021년 요건 2분기 당기순이익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3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3인데요. 올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주가로는 485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의 꾸준한 상승, 낮은 부채 비율, 중국의 치과 서비스 관심 증대, 산업용 디텍터 시장의 매출 증대, 디지털 병리화 산업을 위한 국내 최초 제품 국산화, 모든 밸류의 지분 투자로 합작 장비 출시 계획, 꾸준한 연구 개발비,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이 제품 가격의 하락, 특허 분쟁 소송, 그리고 무엇보다 2번이죠. 레인지 TRF 계약으로 인한 환율 손해인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저 같은 그냥 일개 개미도 이게 이제 달러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